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뭔가 삶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몰입에 힘을 빌려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몰입하니까 또 생각나는 책이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요한 하리 작가님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가지고 내가 뭐 리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강추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요한 하리 작가님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집중력이 정말 많이 저해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인터넷과 완전히 끊은 생활을 한 10주 정도 해봐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집중력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컨텐츠화 시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역시 인플루언서와 저 같은 일반인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은 스스로를 기획하고 실행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처럼 스스로의 삶을 이제 기획하고 마케팅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집중력 저해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핸드폰이다 이거야 그냥. 핸드폰.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 알림이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핸드폰에 뭐 왔나? 이렇게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지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잠금 화면에 요 유튜브 마크가 떠 있잖아. 유튜브 마크.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 가슴이 막 뛰면서 누가 저기 댓글 달았나? 누가 구독자가 늘었나? 이러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봤더니만 또 옛날에 내가 남의 영상에 달아놓은 댓글에 누가 좋아요를 누른 거야. 그러면은 막, 실망감이, 막 엄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구독자가 는 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실망감을 딛고 다시 멘탈을 다잡고 하던 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나 뭐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는데 좋기 5분씩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요물단지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책에서는 쉽게 말해서 SNS가 사람을 비둘기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B.F. 스키너 박사님, 이제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 B.F. 스키너 박사님이 비둘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대요. 뭐냐면은 삐 소리가 나면 먹이를 주고 삐 소리가 나면 먹이를 주고 나중에는 그냥 뭐 상관없이 소리와 상관없이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먹이를 줬대요. 근데 얘들이 이게 관찰을 해보니까 희한한 짓들을 하더란 거지. 뭐냐면 어떤 놈은 이제 구석에 가서 콕콕 쪼고 있고 뭐 어떤 놈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고 어떤 놈은 막 우와 이러면서 막 헤드뱅잉을 하고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럴까를 가만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비둘기가 스스로 미신을 만들었더래. 무슨 말이냐면은 우연한 기회에 얘가 바닥을 콕콕콕콕 쪼고 있었을 때 삐 소리가 났고 먹이가 나왔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게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만 그냥 모서리를 쪼으면은 삐 소리가 나고 먹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게 어떤 놈은 뱅글뱅글 돌다 그랬을 것이고 어떤 놈은 헤드뱅잉을 하다가 그랬을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는 먹이가 먹고 싶으니까 그때 했던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얘가 진짜로 모서리를 쪼을 때마다 먹이가 나왔을까? 아닐 거야. 문제는 뭐야?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잖아. 모서리를 쪼우는 거를. 그럼 언젠가 먹이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역시 쪼우니까 열심히 쪼우니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강화가 되고 더 강박적으로 모서리를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B.F. 스키너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사람도 적당한 보상을 준다면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게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 이미 실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카고 컬트, 화물신앙, 우리말로 하자면 화물신앙인데 남태평양에 이제 멜라네시아라는 유기인이 이쪽에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관찰이 된 어떤 그 미신의 일종이 되겠죠.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다가 미군들이 쭉 이러고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야, 이런 데 사람이 살고 있네 하면서 뭐 이렇게 육포도 좀 주고 초콜릿도 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것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비행기처럼 생긴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있더래. 또 오라고.
음.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비행기처럼 만든 구조물을 지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실제로 미군들이 와서 초콜릿을 주는 것에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인과관계가 없죠. 우리는 이미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SNS에 중독되어 있는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화물 신앙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이거야.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유튜브님의 그 알고리즘님의 감택을 받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란 말이지. 근데 나는 주제를 바꿔볼까? 뭐 목소리 톤을 좀 바꿔봐야 되나?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 유튜브님은 이제 나같이 허황된 발버둥을 치는 놈들을 구경하는 재미를 끊기 힘들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 어긋난 신앙생활의 정점이 사실은 이제 인스타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하면은 앱을 사람들이 오래 들여다보고 있을까를 엄청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거듭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자체 필터 기능이야. 뭐냐면은 자체 필터 기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찍고 예뻐 보이게 만들려고 필터 만지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또 필터 사진을 보면서 경쟁심까지 느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예쁘게 필터질 해야지 이러면서 필터질을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보내게 된다고.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이게 누구야 하면서 자기도 자기를 못 알아볼 사진하고 낭비된 시간뿐이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가는 여기서 야, 이런 어떠한 세계에서 내가 내 정신을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또 몰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황롱문 교수님께서도 2007년에 엄청 한국에서 역설을 하신 바가 있죠. 몰입이란 게 뭐냐 하면은, 자, 적당한 난이도의 작업을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안 돼. 아예 불가능해.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지. 나한테 그 목표를 제시한다는 게. 근데, 야, 내가 좀 무리 있겠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도의 어떠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근데 이 구체적인 목표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예를 들면은, 너는 땅을 연락에 파. 그 다음에 땅을 연락에 맺고, 땅을 연락에 파. 연락에 맺고. 이걸 하루에 100번만 해봐. 넌 해낼 수 있어. 이러면 나 안 하겠지. 왜 해, 그거를. 근데 내가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 자신만의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해라 이거죠. 뭐냐면 한 번에 절대 두 개의 작업에 몰입할 수는 없다.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몰입의 어떠한 간단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몰입의 좋은 예로 이제 책에서는 예술가들을 꼽고 있어. 예술가들. 뭐냐면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 사람들은 끝내버린 작업을 다시 돌아보고 하지 않더라네. 그 작업을 끝내버렸으면은 그다음부터 이 다음에 뭐 하지? 이걸 바로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유튜브 하나 올렸으면은 아니 이 좋아요가 3개밖에 없네. 아이고 조회수 60회밖에 안 되네. 아이 좀 봐주시지. 막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데 사실 예술가들은 그러지 않는답니다. 예술가들은 창작하는 그 활동 자체가 자기에게 재미가 있고 보상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났으면은 다른 창작거리를 찾아서 바로 나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몰입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예술가처럼 몰입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간단한 거야. 일단은 핸드폰 부셔. 일단 핸드폰 부셔버려. 핸드폰 그냥 내다 버려 이놈이니까 이 요망스러운 거 가지고 그냥 내다 버려. 예, 버리면 안 되겠죠. 비싼 거니까. 야, 아무튼간에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합니다.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예술가들처럼 수행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일 찾으라는 거죠. 수행 자체를. 이걸 하면 뭐를 받을 수 있는 그 받는 거에 집중하는 일 말고 이걸 하는 거 자체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그거를 밤새 가면서 하지 말고 충분히 잠도 자 가면서
적당히 딴짓도 좀 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4번이 약간 색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냐면은 적당히 딴짓이 아싸 이제 게임해야지 아싸 유튜브 봐야지 이게 아니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책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에 빠지는 것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래요. 어느 한 악기를 집중적으로 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악기, 저 악기, 요 악기가 조화롭게 화음을 내야지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생각을 집중했다가 잠깐 머리를 비웠다가 또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조금 몸도 움직이고 멍도 좀 먼 산도 좀 바라보고 하면서 내가 정신을 환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주환 교수님도 저기 역설하신 바가 있죠. 명상이라고 할 때 그냥 이러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존투 트레이닝 명상, 그죠? 그래서 천천히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명상 세계에 빠지기 오히려 쉽다라고 역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주장하는 바가 다 비슷해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나 이제 깨달음 얻은 거지. 깨달음 얻어가지고 유튜브 알림을 끈 거야 이제 유튜브 알림을 그래서 유튜브 알림을 끄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안 그래도 다니기 심심한 회사가 더 다니기 그래도 이 유튜브 알림에 다시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북을 좀 더 많이 듣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더 하거나 하지는 않 잡소리였고요. 그래서 책은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디지털 디톡스는 사실 대기 오염 해결 방법으로 니들 모두 방독면 쓰고 다녀 라고 말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사회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면서 또 우리의 지성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좀 신경 뺏길 곳이 많은 세상인데요. 역시 특히 이 띠링띠링 이렇게 계속 울려대는 이 핸드폰은 잠깐 어쩌다 잠깐 좀 멀리 놔두고 하던 일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요하나리 작가님의 도둑 맞은 집중력이었고요. 다시 한번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입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